최순실 국정농단에 경남에서도 민심의 분노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대와 경남대, 창원대 교수들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통치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 좋아서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울음소리와 강한 야생성 때문에 거부감이 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길고양이는 유해동물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함부로 해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호와 개체수 조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경남에서는 아직 민간 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와 인간이 공존하는 길, 인사이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 한적해진 골목 구석구석에서 그들이 나타납니다. 꽁꽁 묶어둔 음식물 쓰레기가 길가에 흩어져 버리고 고요한 마을의 밤은 고음의 울음소리로 깨져버립니다. 어둠 속에서 불현듯 나타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들. 별로 안 좋더라고. 이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것도 뚜껑 열어가지고 걔네들 막 먹거든. 다 하얘차놓고.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적이 드물어진 마을의 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먹이를 구하러 나섭니다. 도시 속의 사냥감은 종적을 감춘 지 오래. 며칠째 굶은 탓에 생선 냄새를 풍기는 비닐봉지를 뜯었지만 금세 쫓겨납니다. 추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지만 나고 자란 이 마을이 유일한 서식지. 이따금 다른 곳에서 침입한 길고양이와도 싸워야 합니다. 길고양이, 마을의 무법자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일까요? 여기 싣고 이거는 사로고. 창원의 한 주택가. 집집마다 잠자리에 들 준비에 한창인 깊은 밤. 62살 오숙자 씨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주차된 화물차 아래 골목 어귀, 건물 틈새 등 조심스럽게 마을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오 씨는 10년 넘게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챙겨주는 일명 캣맘입니다. 네 군데 줘야 돼. 저 한 군데 주면 싸우니까 시끄러우니까. 매일 밤 집을 나서 새벽까지 마을 곳곳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놓아줍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과 번번이 갈등이 빚어지는 바람에 인적이 드문 밤중에만 다니는 겁니다. 위협하죠. 막 경찰서로 신고한다 하고 그래요. 하느님 오늘은 아무 일 없게 좀 밥 잘 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준다니까요. 안 떨어지네. 피로에 한 달 80만 원에 이르는 사료값도 벅차지만 길 위에 고양이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사람 먹던 거 먹고 썩었어. 못 먹는 거 버리잖아요. 제가 안 주면 굶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고민도 함께 커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밝혀진 창원의 한 공원. 경남 지역 캣맘들이 텐트 안에 모여 회의에 한창입니다. 길고양이와 더불어 살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지만 저마다 오 씨처럼 마을 주민과 갈등이 반복돼 고민입니다. 하루수만 있으면 애들 급식소, 애들 급식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거를 밥 주는 것을 갖다 양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공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만 주고 중성화를 하고. 하지만 행정당국의 길고양이 보호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을 거두고 구조하는 건 오롯이 캣맘들의 몫이 됐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저희 경남 지방에는 일단 그 지자체에서 그 중성화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최대 고민은 이제 개인이 활동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인식 문제.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한창인 진주의 한 대학 캠퍼스. 대학생 22살 이민구 씨가 등교하자마자 매점 뒤편을 찾습니다. 이 씨와 진주 지역 캣맘들이 동물 자유연대의 후원으로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길고양이 보호소 이런 게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학교 내 구역이라서 학대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어떻게 인식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곳 매점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는 17마리. 주인에게 버려진 고양이부터 길에서 태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새끼 고양이 형제까지 다양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먹이 구하기가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매점 한쪽에 만들어진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깨끗한 물과 사료를 먹습니다. 이제 한 달째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도 길고양이 밥그릇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집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사료 남는 거나 아니면은 뭐 고양이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 간식 그런 것도 놔두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고양이를 돌보던 이 씨가 덫을 들고 나타납니다. 매점 주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는 매점 주변 길고양이를 모두 중성화해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 하지만 진주시에 관련 정책이 없다 보니 포획도 치료비도 민간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 잡혔던 애가 들어가서 다시 풀어주고 한 밤 9시, 10시까지 포획을 진행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곳에서 먼저 주민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해내 진주에도 길고양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 매점 주변을 다 중성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최종 목적이겠죠. 이 구역에서 하는 대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주시 어느 곳에라도 동일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전국의 길고양이 추정치는 100만여 마리, 창원 지역에만 1만 300여 마리로 추정되는데 마을마다 수십 마리는 기본입니다. 동물복지 인식이 높아지면서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거부감 사이의 갈등은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별로 안 좋더라고. 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것도 뚜껑 열어가지고 걔네들 막 먹거든. 그리고 다 해쳐놓고. 고양이가 너무 많으니까 관리소에서 좀 처리 좀 해더라고요. 뭐. 밥 같은 거 주지 말고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그런 방법을 하죠. 이 같은 갈등에 길고양이 학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지난해 창원에서는 울음소리가 싫다며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학대하거나 죽일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유기견과 달리 길고양이는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자치단체마다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창원과 양산 등 일부 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전체 개체 수의 70%를 중성화해야 효과가 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창원의 경우 올해 길고양이 800여 마리 중성화에 그쳐 전체 추정치의 10%도 안 됩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지만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해법은 없을까요? 서울 강동구. 잔디밭 사이로 고양이 10여 마리가 뛰어놀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돌봅니다. 이곳은 강동구청 옥상에 꾸려진 옥상정원. 다치거나 병든 길고양이를 구조해 3년 전부터 구청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과 주민들이 수시로 찾아 먹이를 챙겨주며 길고양이와 친해졌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좀 사람에 대한 경계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고 이제 좀 이렇게 손톱이나 이런 것 좀 무섭고 했는데 뭔가 사람이 이제 주는 마음만큼 그 고양이들도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편안하고 좋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동구청 출입구는 물론 주민센터, 소방서 등 관공서마다 길고양이 급식소가 놓였습니다.
구청에서 주민과 함께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입니다. 지난 2013년 마을 주민의 제안과 기부금으로 시작해 현재 6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사료회사 등 기부도 잇따라 예산도 한 해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길고양이 관련 주민 민원도 급식소 운영 3년 만에 대폭 줄었습니다. 강동구 통장 400여 명에게 조사했더니 주택가에 쓰레기 봉투를 헤집는 일이 줄었다는 답변이 절반에 달했고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찬성하는 여론이 56%로 반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주위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비닐봉지 이런 거를 안 뜯어놓고 그래서 길거리도 좀 더 깨끗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같이 살아가는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함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지난해 300여 마리에서 올해 800여 마리로 해마다 확대해 한 해 1,300마리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또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어떤 다른 용도로 이렇게 넘긴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불법화됐어요. 이제 법적으로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그러면 결국 TNR을 같이 하면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길고양이와 공존을 선택한 마을도 있습니다. 100여 가구가 사는 서울의 작은 마을. 골목 곳곳에 고양이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주민들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길고양이 공존 방법을 찾은 장수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고양이는 40여 마리. 주민들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고양이 급식소 15곳을 설치하고 돈을 모아 사료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도 이제는 주민들을 친근하게 대하고 마을을 어지럽히는 말썽도 사라졌습니다. 밥을 준다는 자체가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행동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개체수가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랑도 마찰 없이 그냥 같이 편안하게 그냥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길고양이 절반 이상을 중성화해 개체수가 늘어날 걱정도 덜었습니다. 이제는 장수마을을 넘어 또 다른 곳에서도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생태계 일원으로서 지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지역 전체를 고양이를 생포해서 죽였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거기에 쥐가 창궐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발생을 했고요. 이 한 생태계의 일원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큰 피해가 또 생길 수 있으니 공존하는 게 새벽 출근길에도 한낮의 골목에도 모두가 잠든 한밤중 어느 담벼락 아래에도 길고양이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마을은 사람만이 사는 곳이 아닌 도심 속 또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공동의 터전입니다.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삶은 이제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작은 생명에게 쉴 공간을 나눠주고 최소한의 생존을 이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길고양이와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가져올 느리지만 가장 빠른 해법일 겁니다.